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이상한 감정이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행동은 친절한데 돌아서면 사람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고 평가하고 흉을 봅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은 왜 저런 사람이 더 편해 보이고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만 정직하게 살아서 이렇게 피곤한 걸까? 이 정도는 나도 할 줄 알아야 세상에서 덜 상처받는 걸까? 이 질문은 요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되뇌는 질문입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일수록 사람을 쉽게 믿고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자기 기준을 늦게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소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착한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착한 사람일수록 경계 없이 열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사람, 말로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나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알아차린 사람이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저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데. 이 괴로움의 정체는 도덕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사람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성이 착한 사람이 능구렁이가 되지 않고도 세상에서 덜 휘둘리며 살아가는 법을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냉정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진심을 아무 데서나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성품은 숨겨야 할 죄가 아니라 지켜야 할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왜 사람 좋아 보이는 외피와 그 사람의 본성은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는지 그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먼저 표정을 봅니다. 웃는지, 친절한지, 말투가 부드러운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다는 판단을 쉽게 내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누군가를 대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말할 때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친절한데 돌아서면 평가가 빠르고 웃으며 밥을 챙겨주다가도 다른 자리에서는 흉을 가볍게 꺼내는 사람. 겉으로는 사람 좋아 보이지만 말이 향하는 방향은 늘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이때 본성이 착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솔직한가 보다. 저 정도는 다들 하는 말이지. 그러나 나는 사람 사이에서 이 장면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방식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 사람 이야기, 내일은 다른 사람 이야기, 언젠가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타인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 본성이 착한 사람은 이 기준을 늦게 세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한번 세우면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겉모습은 더 친절하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워낙 사교적이야. 사람 챙길 줄 알고 정이 많아. 그래서 말이 많고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오래 겪으며 이 반대의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겉모습은 유난히 친절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쉽게 꺼내는 사람은 관계를 깊게 맺기보다 관계를 넓게 굴리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친절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꺼내는 도구가 됩니다. 밥을 잘 챙겨주고 말을 예쁘게 하고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친절에는 오래 머무는 온도가 없습니다. 그 온도는 사람 앞에서만 따뜻하고 사람이 사라지면 금세 식습니다. 반면 말이 적은 사람의 친절은 다릅니다. 크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며 자주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은 사람이 없을 때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둡니다. 친절의 진짜 무게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이 차이를 처음엔 잘 보지 못합니다. 친절의 크기에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불편함이 쌓입니다. 저 사람과 있으면 웃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헤어진 뒤에는 괜히 기운이 빠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친절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친절이 많은 사람을 보기보다 친절이 바뀌는 사람을 경계하라.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상한 반복이 하나 보입니다. 말이 가볍고 사람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 곁에는 유난히 착한 사람이 오래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착한 사람은 맞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불편해도 웃고 넘기고 흉을 듣고도 침묵하며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룹니다. 이 태도는 겉으로 보면 온화해 보이지만 본성 가벼운 사람에게는 아주 편리한 환경이 됩니다.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둡니다. 사람을 가볍게 쓰는 자는 가장 무거운 성품을 곁에 둔다. 그 곁에 착한 사람이 있어야 자신의 말이 더 가벼워지고 자신의 행동이 더 정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지. 저 정도는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 이해는 상호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소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착한 사람은 지치고 말이 가벼운 사람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같은 무게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 앞에서 편한 사람보다 내 기준 앞에서 조심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사람을 유심히 보면 어떤 이는 늘 사람을 나누려 합니다. 이쪽이 옳고 저쪽이 틀렸다고 말하고 누가 자기 편인지 은근히 확인합니다. 겉으로는 중재하는 척하지만 실은 편을 만드는 일에 더 열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 가벼운 사람은 혼자 서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말에 동조해 줄 사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둡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편을 세운다. 편이 많아 보이면 자신이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모아 의견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판단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성이 착한 사람은 가장 먼저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편을 들지 않으려 하고 사람을 나누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중립적이야? 왜 한쪽 편을 안 들어?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중립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본성 가벼운 사람의 판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선택 디비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나누는 말이 잦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그 말의 끝은 언제나 상처다. 문제가 생기면 사과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설명부터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성 가벼운 사람은 대부분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오해가 있었던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 말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말은 길어지는데 상황은 정리되지 않고 해결은 없는데 이야기만 계속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본성 가벼운 사람에게 말은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회피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 대신 말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상황을 흐리고 기억을 바꾸려 합니다.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둡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말을 줄이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말을 늘린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여기서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지.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되지. 그러나 이 양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연장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유난히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다 내 탓이지 뭐. 겉으로 보면 겸손해 보이고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감싸줍니다. 그래도 그 사람 착해. 저 정도면 충분히 이해해줘야지. 그러나 나는 이 장면을 여러 번 겪으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약한 사람은 자기를 연출하지 않습니다. 본성 가벼운 사람의 약함은 고백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자기를 먼저 낮춰버리면 누구도 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은 사람들 앞에서만 등장합니다. 둘만 남으면 말투가 달라지고 기준이 바뀝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여기서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너무 냉정한가? 하지만 이건 연민을 이용한 회피입니다.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둡니다. 겸손은 혼자 있을 때도 같고 연출된 약함은 사람이 많을수록 커진다. 그래서 여섯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약해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그 약함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패다. 처음부터 선을 넘는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선을 조금씩 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너니까 말하는 거야. 다음에는 말의 톤이 바뀝니다. 농담처럼 던지지만 어딘가 불편한 말.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선이 기준이 됩니다. 거절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고 침묵하면 그 선은 더 앞으로 옵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이 과정을 아주 오래 참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둡니다. 한 번 넘은 선은 다시 넘기 쉬워지고 넘어도 된다고 여겨진 선은 결국 무너진다. 본성 가벼운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보며 조금씩 수위를 조절합니다. 저항이 없으면
그만큼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7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선을 넘었을 때 사과보다 변명이 먼저 나오면 그 선은 앞으로도 계속 넘어진다. 본성이 착한 사람일수록 선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선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지는 대상입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투지도 않고 드러난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법한 말입니다. 그 사람 요즘 좀 예민하지 않아? 나는 이해하는데 다들 힘들어하더라.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 말들의 공통점은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본성 가벼운 사람은 앞에서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뒤에서 관계를 흔듭니다. 누군가를 나쁘게 만들기보다,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기보다 거리두게 만듭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이때 또 한 번 망설입니다. 저 말이 사실일까? 괜히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흔들림이 이미 시작입니다.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둡니다. 관계를 깨는 말은 큰 비난이 아니라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8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뒤에서 누군가를 이해하는 척하며 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그 말의 목적은 이해가 아니라 분리다. 평소에는 말도 많고 도움도 잘 주고 앞에 나서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이 커지거나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자리에 없거나 상황을 모르는 척하거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라는 말만 남깁니다. 나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본성은 위기 앞에서 가장 정확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성 가벼운 사람은 평소에는 관계의 중심에 서지만 위기 앞에서는 관계의 바깥으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관계는 함께 지는 무게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여기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정도면 같이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옆에 있어 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기대가 컸던 이유는 그 사람이 책임질 줄 알아서가 아니라 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둡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평소에 말이 적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 말이 많다. 그래서 9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상황부터 설명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그 설명은 함께 지겠다는 뜻이 아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기준을 밖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내가 너무 예민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기준보다 상대 반응을 먼저 살핍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준을 밖에 둔 착함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립니다. 사람은 늘 바뀌고 상황은 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선을 넘었을 때 길게 말하지 말고 태도를 바꾸십시오. 말이 아니라 거리로 기준을 보여라.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둡니다. 기준은 소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어색해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사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존중하던 사람은 여전히 존중하고 말을 통해 관계를 관리하던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이 줄어든 공간에서 버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조용해졌을 때 태도가 변하는 사람을 기억하라. 그 변화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은 관계를 정리할 때도 설명을 하려 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명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설명은 상대를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시 엮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을 늘 마음에 둡니다. 관계의 끝에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 필요하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고 예전만큼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착한 성품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중심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로 쓰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고 기준을 지키고 거리를 조절하는 순간 세상은 훨씬 조용해집니다. 나는 이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착함은 드러낼수록 닳고 지킬수록 단단해진다. 오늘도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은 그대가 충분히 성숙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